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동산 PF 관련 내용인데요. 부동산 PF 사태에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,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뭐 낸 게 있거든요.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국토지신탁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이죠. 부동산 신탁 종류에는 뭐 토지신탁, 그리고 관리신탁, 처분신탁, 담보신탁, 분양관리신탁 등이 있는데요. 일단 신탁의 기본 구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신탁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,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,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관리, 운영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예요.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, 이것은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뭐 재산을 증여한다라든가 아니면 상속, 투자, 뭐 특정한 목적 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근데 신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중에서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부동산 PF가 뭐냐라고 해본다면,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, 이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나 사업성 등을 예측해서 돈을 빌리는 것, 즉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동산 PF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, 먼저 시행사에서는 지주에게 땅을 사야 하는데요. 이때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게 됩니다.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여기 브릿지론이라고 하고요.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나서 이 본 PF,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를 실행을 하기 전에 시행사가 산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위탁 또는 수탁을 시킵니다. 여기서 신탁회사는 토지를 수탁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그리고 입지 조사부터 기획, 개발 사업의 진행, 자금 조달, 분양 관리, 운영 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는데요. 그리고 나서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행사는 본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. 이 본 PF가 나오면서 브릿지론을 상환시키고 건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. 첫째로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을 못하면서 연체가 생긴다는 것이고, 둘째로 본 PF가 나와서 이 건설을 진행을 해도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이번 부동산 PF 사태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금리가 낮았던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요.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2023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이 나와도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넘쳐나는 미분양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. 이런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, 실제로 태원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워크아웃까지 신청을 했을 정도죠. 일단적으로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슈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떤 이슈냐라고 해본다면, 이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하죠.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좀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.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에요.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.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
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,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것 같습니다.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,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발표할 것인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일지 그 부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차트와 이 투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일단 한국토지신탁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뭐 예를 들자면 2020년도, 2021년도에는 부동산 붐이어서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, 2022년도부터 이슈가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,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, 건설사 PF 문제, 최종적으로 태양건설 부도까지 부동산에 대한 악재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차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디를 보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부분은 좀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속적으로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4월 15일에 52주 신저가가 나왔었는데,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면서 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슬슬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 부동산 PF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승을 해줄지, 부동산 PF를 해결하면서 상승을 해줄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일 듯 싶은데요.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120일 이평선 부근일 것 같은데요. 120일 이평선 부근을 좀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하락한 때가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차익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,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동향도 함께 보자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25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, 외국인이 15만 주 매도, 기관이 12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 중에 있어요.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국토지신탁의 주가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